1인 가구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 아닐까? 환경오염을 부추긴 요인 아닐까? 생각해보면 1인 가구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소분된 거 먹어야 되고, 비닐 쓰레기 봉지도 작은 거 쓰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작은 거 써야 되고, 남는 거 다 버려야 되고, 음식도 조금씩밖에 못 만드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각자가 원래라면 4명이서 먹을 거 요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요리를 4번이나 해야 되니까, 이게 100명이 되면 25번만 하면 되는 거를 100개를 하게 되고, 쓰레기도 100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면 1인 가구는 애를 안 낳잖아. 그럼 애를 안 낳으면 애를 안 낳는 만큼 사람 한 명만큼의 쓰레기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어쨌든 인간은 적을수록 좋은 것인가? 그 한 명의 1인 가구가 됐을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1인 가구 역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얄팍한 자기 위안일 뿐인가? 우리 집은 재활용하는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뭐가 바뀔까?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중국이랑 미국을 때려잡아야 되지 않아? 왜 중국이랑 미국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특히 중국에서 그렇게 막 물고기 잡고 공장 돌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나? 어차피 지금만 살면 끝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환경 문제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면 말이야. 어차피 2100년이라는 게 올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인생은 뭐지? 그렇다면 지금 애를 낳는 사람들은 그 애들을 불행으로 밀어넣는 일인가? 내가 미래에 애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확정된 불안으로 애를 던지는 것인가? 만약에 30에 애를 낳는다면 애가 한 20살이 됐을 때쯤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 이대로라면 나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닐까?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애초에 2050년만 돼도 지구가 망할 거라면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공부를 하고 있지? 2050년에 내가 5, 60이 될 때쯤 지구가 망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는 이 확정된 사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지금 을사나 뭐나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사는 게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 결국 돌아봤을 때 제일 잘 살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유튜버는 어떨까? 유튜버라는 게 대체 뭐지?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렇게 형체 없고 없고 사회에 그닥 필요하지 않은 걸 제조하는 업인데, 이 직업이 언제까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으로 남을까? 앞으로 계속 전망이 있을까? 기후위기가 와도? 기후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을까? 기후위기 공감짤 이런 게 돌아다닐 것 같기도 한데, 왜 사람들은 지능이 높아지고 배운 게 많을수록 유머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유머를 소비하려고 했을까? 우리만큼 많이? 옛날에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안 봤을 것 같은데? 만약 과거에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시기에 유튜브가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유튜브를 지금처럼 많이 봤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지능이 낮았더라도, 지능이 낮고 배운 게 없었더라도, 그렇게 많이 유튜브를 봤을까? 유머를 소비하고? 지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게 유행했을까? 그런데 진짜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과연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인 것일까? 그때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살다가, 기후위기 걱정 없이 잘 살다가,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죽었는데도, 우리는 나중에 2050년만 돼도 진짜 벌벌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끔찍한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데도 과연 그때 노동법 이런 게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할까? 어차피 그들은 인권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못 누린 거라면 그게 아무런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 차라리 지금보다는 사람은 멍청하고 무지할수록 행복한 거지 않을까? 사람은 똑똑할수록 불행하지 않을까? 철학자들이 불행했던 것처럼 똑똑하고 많이 할수록 불행하지 않을까?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의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행할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삶의 정의를 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불행해하다가 결국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의미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즐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애초에 인생을 즐기면서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할까? 물론 전자가 더 똑똑한 사람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똑똑하다고 무조건 현명한 것일까? 애초에 그렇게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그런 자세 아닐까?
만약 내가 정말 돈이 많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규칙과 삶 같은 거에 속박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나는 한낱 일개미로서 사회에 헌신하며 상사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르고 나라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의 고뇌가 의미가 있을까? 그냥 멍청하게 어차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삶이라면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현명한 방법 아닐까? 괴롭지 않게 삶을 살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기후 위기가 찾아오거나 해도 한다는 것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자각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인 것인가? 그럼 결국 그것을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현명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능이 낮을수록 더 현명한 것인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과거의 노동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것일까? 그러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걸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왜 점점 더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하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들이 발전하고 발명하고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왜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가? 심지어 그 욕심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애초에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사람은 스스로 더 불행해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불행해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랑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가? 분명 행복한 거는 후자라고 생각해. 난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그 사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하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현대가 아닌 차라리 과거에 태어나는 게 더 행복했어. 차라리 과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신의 존재를 믿으며 신의 말에 따르고 산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에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했을까? 그럴지도 몰라. 왜 인간은 신이 없다는 것을 굳이 밝혀내서 왕이 존재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굳이 인식을 바꾸고 신분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할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그럼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현실을 더 살아가기 좋게 바꿔놓으면 거기에 맞춰 더 살기 좋은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더 제일 똑똑한 인생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들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의 현실에 맞춰 살아가던 노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던 노예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이 삶을 향유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를 망치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비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개그로 써먹고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하는 와중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왜 자꾸 발전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애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빨리 죽는 것이 최대한 이득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젊고 건강한 몸으로 인생을 즐기다가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최대한 이득 아닌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고를 당하고 소중한 사람이 죽고 몸이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큰데 그런 일을 무조건적으로 겪게 될 텐데 사람들은 인생은 아무 의미 없지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필연적으로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최대한 지능이 낮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건강하고 또 활발한 몸으로 살아가다가 커다란 고통을 겪기 전에 죽는 것이 똑똑한 일이 아닐까. 인간은 지능이 높을수록 이 생각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능이 높다면 사람들은 어쩌면 생물은 지능이 높을수록 유전자 자손 번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지능이 높을수록 욕구를 이겨내고 자손을 더 이상 번식하지 않으려는 거 아닐까. 어쨌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능이 낮을수록 뇌가 없을수록 사람과 다르게 세포는 계속 분열하고 동물들은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데 인간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옛날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았지. 그리고 교육을 받을수록 똑똑하고 고지능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을 텐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다면 멸망하고 말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지능의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인간이 이 전 우주에서 제일 고지능인 생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생물들은 다 멸종했을 테니까. 다 아이를 낳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고. 가장 이득인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종족 번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간 그 다음의 단계를 밟은 생명체들은 모두 멸종했을 거야. 결국 인간이 이 전 우주의 수억 수경의 우주 속에서 별들 사이에 있는 우주 속에서 가장 고지능인 거 아닐까? 아니면 그 고지능류에 속하는 그런 생물이 아닐까? 우리는 뭐 4차원의 존재, 5차원의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고지능에 속하는 그런 생물이 아닐까. 겨우 이것이 우주의 고지능인 게 아닐까. 그게 세상의 다가 아닐까. 인간이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순간 인간 또한 멸종하지 않을까. 아, 다 됐다.